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나의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노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아껴서 읽고 있는 책 사이트 이토리님 책 만날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한번 배워볼지 사이트 이토리님이랑 이하영님이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자책을 피고요. 네,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오케이,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부분은 다 읽었고요. 오늘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다운 것이 제일 행복하다. 욕구를 억누르지 마라. 인간이 가진 고통의 반응이 전쟁과 천재지변을 일으킨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무조건 재미있어진다. 못말리는 낚시강에 하마를 본받아라. 나다운 것이 제일 행복하다. 이걸 읽었을까요? 읽었네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영혼이 아직 저 세상에 있을 때,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당신은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생명을 받은 것이다. 신은 당신에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 그렇게 모두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남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싸움도 사라지게 된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신은 직소 퍼즐의 조각을 맞췄을 때 완벽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다. 즉, 이 지구는 나답게 살면 빛나게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일 때가 제일 행복해지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살아감으로써 완벽하고 훌륭한 세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해설 취직해야겠다. 혹은 남에게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을 만한 취미를 가져야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자기 희생이 올바르다고 가르치지만 내가 보기에 자기 희생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잘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남의 행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남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을 잘 대할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우선 나부터 기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당히 인내와 노력이 없는 그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면 그게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할 것이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자, 어디 있죠? 아까 읽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면 일은 무조건 재밌어진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일은 무조건 재밌어진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어째서인지 잘 되지 않습니다. 바라던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도 몇 년이나 일하다 보니 따분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을까? 라는 그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을까? 라는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최고 아닌가?
그렇지만 일과 놀이는 다릅니다. 재밌고 즐겁다면 아이는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놀이도 필요합니다. 나는 일하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만약 이 세상에 티팬티를 입은 여성이 없다면 참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미녀의 티팬티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니까 일을 하더라도 재미있는 것입니다. 내가 야릇한 책을 사서 티팬티 차림의 미녀를 구경하는 건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면 그건 바로 항상 나 자신에게 즐거운 일을 하게 했을 때 최고로 좋은 파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면 그건 바로 항상 나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게 됐을 때 최고로 좋은 파동, 내가 즐기느냐 즐거우냐 이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최고의 파동이 최고로 멋진 일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고의 파동이 최고로 멋진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고의 파동이 최고로 멋진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큰 계약을 따내게 될 것입니다. 즐기느냐, 최고의 파동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왜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면 그건 바로 항상 나 자신에게 즐거운 일을 했을 때 최고로 좋은 파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파동이 최고로 멋진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큰 계약을 따내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제작한 그 제품이 큰 히트를 칠지도 모릅니다. 그런 즐거운 결과가 생기면 일은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파동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즐기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행복하고 밝아 보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들 도와주니 일이 술술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항상 밝고 순수하고 만약 지금 하는 업무에 한계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행복한 파동을 뿜어내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최고의 형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형태로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 당신이 행복한 파동을 품어내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최고의 형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푹 빠져있는 거래처 직원의 헤드헌팅을 받거나 당신에게 딱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인이 소개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압도적인 매력이 있으니 주변에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압도적인 매력이 있으니 주변에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매력,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일자리가 점점 몰려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압도적인 매력이 있으니 주변에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마음 자체를 조금 좋지 않게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조금 파동 자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파동이 안 좋아요. 그쵸, 아이리님? 오케이. 못 말리는 날씨 광에 하마를 본받아라. 몇 번이나 드라마나 영화로도 나온 못 말리는 낚시광, 야마사키 주족을 키다이 게니치 그림, 쇼가쿠반이라는 인기 만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하마는 엄청난 낚시광으로 일보다 낚시에 더 빠져 삽니다. 회사를 빼먹고 낚시를 하러 가기까지 합니다. 업무 중에도 늘 낚시 생각만 하니까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해고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간신히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밝고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여서 모두에게 인기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다 낚시를 통해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된 사람이 무려 하마의 회사의 대표인 일도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잔뜩 받고 대표와도 절친 사이라니 엄청난 전개가 아닐까요? 다들 그거 만화 속 세상이니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파도? 긍정적인 파도?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즐기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나는 이게 그렇게까지 허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마처럼 진심으로 인생을 즐기면 정말로 모두의 사랑을 받고 회사 대표와도 친구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마처럼 살아봅시다. 그렇게까지 즐겁고 자유롭게 산다면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을 테니까요. 하마처럼 일을 내팽겨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되냐고 묻는다면 물론 하마가 이름이야. 자꾸 하마니까 동물 하마가 생각나죠. 일도 빼먹고 낚시를 하러 가지만 당신까지 결근하고 놀러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게 당연시 되는 시대고 명절이나 공휴일 말고도 연차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나는 의식한 적은 없지만 생각해보면 내 삶의 방식도 하마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일인데 나는 젊은 시절에 엄마 토롯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괴로워에 등장하는 주인공 토롯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어디로 놀러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납색은 일본제일이라며 다들 나를 억만장자 토롯이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토르시 같은 떠돌이는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증명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이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 또돌이 토라시가 발길이 닿는 곳곳에서 만들어내는 사랑 얘기를 그린 텔레비전 드라마라고 해요.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애정.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복잡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복잡하다. 당신은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가? 근성이 아니라 방법론을 생각하라.
즐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나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이라도 즐겁게 지내자. 오케이. 즐거운 거. 오케이.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그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학교에는 가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교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지금 입도 한국말 읽기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영어처럼. anyways, 그래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느냐? 사실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귀찮아서 그대로 학교에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간 날은 끝날 때까지 있을 때도 있지만 따분해져서 중간에 그냥 조퇴할 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싶을 때 등교하고 쉬고 싶은 날은 쉬고 집에 가고 싶을 때는 학교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제멋대로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니 늘 주변 어른들과 싸우기 바빴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가 거의 없었으니까 나는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싸웠느냐 하면 옛날에는 학교에 안 가고 그러면 얻어맞고 그랬습니다. 선생님한테도 맞고 부모님한테도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은 세간에서 말하는 상식을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조건 얻어맞을 때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체벌이니 뭐니 해서 큰일이 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왜 이렇게 어디인가 꼴키나요? 여기 똑같은 자리에 피부가 오케이.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곳저곳에서 꿀밤을 맞곤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때린다고 내가 그 말을 들을 것 같아 라며 반항하기 바빴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어른들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그런 대결을 은근히 즐기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누군가에게는 설명이 통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선생님은 때리기보다 이유를 설명해서 학교에 나오게 합니다. 부모님도 체벌이 아니라 아이를 잘 타이릅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이치에 맞게 부모님과 선생님께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설명이 통하는 그런 좋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릴 때는 설명 같은 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고집스럽게 뜻을 굽히지 않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통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나의 뜻을 관철하다니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나에게 있어 그것도 게임처럼 재미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라도 그걸 오히려 즐겼습니다. 즐겼다고 해요. 오케이. 오늘은 조금 즐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이하윤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ve. 오케이. 어제 읽은 부분, 그 뒷부분 여기까지 읽었을까요? 오케이. 친구 5명까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고 가난한 것 다음 오케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선천적 부자가 아닌 후천적 부자의 경우는 더욱 확실합니다. 바로 느낌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느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느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바이브가 그를 감싸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결핍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바이브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느낌, 바로 느낌. 부자는 부자의 느낌이 있다. 나는 부자의 느낌이 있는가? 저는 부자의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No, 잠깐만요. 이걸 좀 잘못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사람의 느낌. 바이브는
나와 남에게 전달되는 느낌을 말합니다. 나와 남에게 전달되는 느낌. 느낌은 두 가지밖에 없죠.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입니다. Good vibe, good vibe, 혹은 bad vibe. 그 느낌은 나에게 전달되어 다양한 감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에게 전달되어 다양한 감정을 만들고 있다. 긍정의 감정, 부정의 감정 또는 알 수 없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 바이브.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유 없이 좀 싫어지는, 만나고 오면 뭔가 기분이 좋지 않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하고 행복해합니다. 반면 슬프고 하나고 무섭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바이브는 우리 감정의 출발선입니다. 느낌이 굳혀야 될 때 감정이 생긴다. 느낌이 굳혀야 될 때 감정이 생긴다. 이제 조금 해답을 얻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 저는 약간 조금 예전 그 표현으로 이게 궁합?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 기분이 좋고 그 전날도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조금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바이브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첫인상으로 관측합니다. 맞아. 그와의 첫 만남에서 그의 외모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상은 기억됩니다. 인상의 인자가 바로 도장, 인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상은 마음속에 도장을 찍듯 임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 사람의 눈, 코, 입술은 가물거려도 그가 주는 따뜻한 차가운 좋은 느낌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느낌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사람이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상이 진짜 좋다. 그리고 이하연님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부자의 상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인상이 정말 중요하다. 인상으로 기억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 코, 입술은 가물가물해도 그가 주는 따뜻함, 차가운 좋은 느낌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느낌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바이브, 감정선에서 출발한다. 바이브.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의문, 이 바이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는 굿바이브. 그래서 결국은 이 좋은 바이브, 굿바이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상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 인상은 무엇인가.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얼굴로 표출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너무 좋은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감정. 아이.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감정은 나의 감정은 그 느낌이 해석되어 나타난 호르몬의 신체적 발현이다. 저 진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제 의문에 지금 답을 얻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감정이라는 거. 그냥 이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감정, 내가 그 느끼는 감정? 아,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막 이런 거가 될 때, 감정은 그 느낌이 해석되어서 나타난 호르몬의 신체적 발현입니다. 호르몬의 신체적 발현이다.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은 느낌이 해석되어 나타난 호르몬의 신체적 발현입니다. 감정은 느낌이 해석되어 나타난 호르몬의 신체적 발현이다. 나의 그 감정, 느끼는 감정은 내 느낌이 해석되어서 나타난 호르몬의 신체적 발현이다. 행복감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렘에 박동이 빨라집니다. 행복감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렘의 박동이 빨라집니다. 따뜻함에 미소가 생기고 즐거움에 웃음이 퍼집니다. 그런 감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따뜻함에 미소가 생기고 즐거움에 웃음이 퍼진다. This is a reminder. Being in love with my new June logo. 따뜻함에 미소가 생기고 Being in love with my new June logo. This is a reminder. Being in love with my new June logo. 오늘 이 부분을 다 읽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에 지금 답이 나와서 되게 설레이는데 어떤 내용이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걸 잘 빗대어서 잘 적용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은 내가 느끼는 그 감정, 내가 느꼈던 감정 있죠. 그것은 느낌이 해석되어 나타난 호르몬의 신체적 발현입니다. 근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해석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행복감에 그 행복을 느끼는 감정, 그 행복감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렘에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감정 때문에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그 감정 때문에 박동이 빨라집니다. 왜 자꾸 지금 딴 생각하고 있죠? 집중, 아이리님 집중. 다시, 행복감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렘의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 감정도 느껴요. 그 느낌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따뜻함에 미소가 생기고 즐거움에 웃음이 퍼집니다. 두려움에 숨이 멎기도 하고 공포감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나? 분노가 올라 목이 뻐근해지거나 긴장감에 땀이 흐릅니다. 호르몬이 유동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인상, 잠재의식, 그 느낌.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진짜 이하연님의 책은. 특히 이 책은 좀 더 어렵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신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오래간만에 배철현님의 책을 읽는 듯한 느낌? 짧은 한 문장이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생각해야 되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하영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떤 느낌이 있는가? 뭔가 해소되는 느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이 해소가 되면서 그 명확한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답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2-3시간 만에 만남이 지나면 우리의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요? 그 감정의 나는 근데 이게 계속 가요. 이게 돼서는 사실 좀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 뒷날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습관이 나쁜 것 같아요. 자꾸 그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는 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진다. 그에 대한 느낌이 응축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지는데 그에 대한 느낌이 응축된다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느낌이 응축된다. 그 사람과 2-3시간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대화를 하고 나면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씨앗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응축된다. 근데 이게 조금 습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좋았던 시간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빴던 거? 그 감정은 더 크게 느끼겠죠? 그걸 자꾸 파노라마를 돌려보면서 이거 좀 습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인 느낌이 씨앗의 형태로 응축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나의 잠재의식, 심지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한 사람의 첫인상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첫인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기도 한 것 같고 또 왜 배가 고프지? 힘이 없네. 이걸 지금 해석해내.
뭘 좀 먹고 해야 될까요? 그래, 좀 읽어볼게요. 대성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현해 혼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현해 혼종자. 현재의 의미가 종자로 전달되는 의미입니다. 전달되는 곳은 신적 무의식이다. 나의 무의식. 유식학에서는 이곳을 아래 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지금 어려워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는 조금 얘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픈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걸 지금 뭘 좀 먹고 읽어야 되겠어요. It's like only 35 minutes. 오케이. 지금 1차적으로 독서 노트를 하고 뭘 좀 먹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아이린님 수고했어요.